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여러분이 아주 좋아하시는 심주일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심주일 목사님은 북한에서 조선인민군 무력부 당조직부 지도원으로 활동하셨던 중자 출신의 고위 간부이 있습니다. 고위 간부 출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해박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그 댓글에 보셨어요? 심주일 목사님이라는 거 표시 안 해줘가지고 못 봤다고 나한테 막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뭐 그런 거 잘 안 봅니다. 목회할 얘기 뭐 그런 거 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또 목사님의 그 해박한 식견으로 지금 북한이 앞으로 이 미국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거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러시아가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를 원한다. 엿다이 소리를 하면서 간에 붙었다, 소포에 붙었다 이렇게 지금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이제 제안한 북미 대화가 가능할까요? 저는 뭐 북미 대화는 네. 전적으로 이제 미국이 어떻게 결심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성사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저는 러시아나 중국이나 네. 저렇게 이제 그 북한 편을 들어서 노골적으로 이제 나오는 데 대해서는 저는 별로 새롭게 느끼질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한국에 왔을 때도 제가 시정일관 얘기하는 게 그거였어요. 네. 특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우리 대한민국과 경제 교류가 좀 있고 인적 교류가 있다고 해서 그들이 사상이 변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렇죠. 네. 그들이 사상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네. 했던 것인데 중국도 지금 어떻게 나옵니까? 러시아도 어떻게 나옵니까? 네. 뭐 이젠 지금 그때 내가 여기에 처음 왔을 때 보니까 완전히 뭐 러시아나 중국이 완전히 변한 것처럼 한국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네. 이게 문제라니까요. 네. 안 변해요. 그 목사님이 97년도에 오셨습니까? 98년도 10월 13일 날이요. 98년도에 오셨군요. 네. 그러면 그 카터 대통령이 북한에 갔을 때 북한에 계셨겠네요? 그때 그 카터 대통령이 이제 그 북한에 이제 왔을 때 김일성이하고 대동강에서 유람선도 타고 그랬죠. 예, 저 남포 가문도 지금 소해 가문이라고 하는데 거기도 나가보고 그러고 김일성이하고 이제 대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경수로 발전소를 이제 하도록끔 그때 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하고 인차 이제 김일성이 그 카토하고 이제 그 회담했던 로군 교실을 우리 당일꾼들한테는 그게 이제 침투됐어요. 그 비밀. 예, 그 대상이 있으니까. 예. 그때 김일성의 교실을 내가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네. 김일성의 목소리가 원래 우릉우릉하잖아요. 갈린 소리. 예, 게다가 또 이 기관지가 좀 나쁘거든요. 예. 그러면서 카토 이놈의 새끼 말이야. 진짜요? 나한테 4시간 만에 항복하더란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잘 대화한 거 아니었어요? 대화한 건데 카토는 미국으로 보내고 그 후에 카토하고 이렇게 만났다 하는 것을 김일성이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내적으로 그 자기네끼리 모여서 회의할 때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가들, 이 지도자들 놓고 뭐 전함을 부르거나 이런 게 없어요. 이 새끼 저 새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카토 이 새끼요? 네, 그래서 카토 이놈의 새끼 말이야. 4시간 만에 나한테 항복하더란 말이야. 우리 돈 낼 것도 없고 기술 낼 것도 없어요. 자기네 기술 자기네 돈으로 와서 경수로 발전소를 다 건설하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연이어서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남조선의 김용삼을 만나는데 김용삼이 내 30분이면 알아봅니다. 이러면서 우리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군요. 네. 근데 그 북한 인민들은 그건 몰라요. 아니 그 대상급한데만 침투했으니까. 이거 아마 처음으로 발표되는 것 같아요. 대상급한데만 침투된 교시는 자기만 알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때까지 남한에서도 이 얘기가 오늘 목사님이 처음 발표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뭐. 나 들어본 적 없어요. 뭐 내가 뭐 아는 사람은 부식해서 아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때 그 교실을 직접 받았기 때문에. 김영삼이 이놈의 새끼가 그랬어요 거기도? 김영삼 대통령한테 이놈의 새끼라는 말은 없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남조선의 김영삼을 만납니다. 남조선의 김영삼이 내 30분이면 알아봅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김영삼 대통령 못 만나고 죽었지 뭐. 못 만났으니 다행이네요. 30분 만에 알아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글쎄요. 그 목사님은 과연 탈북도 못했을 텐데. 과연 김영삼 대통령이 설사 올라갔다 한들 뭐 이렇게 호락호락 30분에 이렇게 뭐 끝이 났겠는가 하는 것은 글쎄 뭐 생각됩니다만, 그때 하여튼 김일성이는 원래 외교 자체를 그렇게 해요. 자신감을. 자기가 얘기를 했거든요. 나는 비행장에서부터 외국 수반들이 오면 비행장에서부터 잡는다고. 비행장에서부터 잡아가지고 한 차에 타고 들어오면서 평양 연목동 고리까지 오면 다 해결된다. 다 초토화 시킨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김대중 대통령 평양 갔을 때 김정일이가 그대로 했죠 뭐. 비행장에서 김대중 대통령을 따로 데리고 갔잖아요. 그럼요. 그렇게 해요. 그랬군요. 그때 30분 만에 김일성이가 아주 다 해결을 봤으면 오늘의 남한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목사님, 북한과 미국이 직접 대화를 해도 김정은이도 그런 지금 어떤 그 망각이 사로잡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만 하게 되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니까 뭐 30분 만에 해결할 수 있다. 당연하죠. 북한은 뭐 대화를 하든 뭐 미국하고 전면전을 하든 어쨌든 미국하고 맞짱을 뜨겠다는 거니까요. 대화도 맞짱 뜨는 거죠. 대화도 맞짱 뜨는 거예요. 그렇죠. 말로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바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그러면 북한이 엄청 잘하는 거예요? 항상 외교에서는 김일성이가 얘기를 한 대로 고자세 전술, 자존심 그 전술, 상대 측에서 예상하지 못한 것을 치고 들어가는 전술, 뭐 이런 전술로 인해서 외교에서 회담 장소에서는 북한한테 이기는 나라가 없더라고. 그러면 그 목사님 그 전술을 우리나라 그 외교관들한테 좀 전수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저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자주 얘기했어요. 근데 듣는지 안 듣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책 하나 쓰십시오. 야, 이렇게 외교해라. 내가 김일성이한테 배운 건데 김일성이한테 배운 거를 김일성이네 거기에 밑에다가 가서 써먹으면 너네는 당장 이긴다. 그러면서 김일성이가 얘기를 한 거 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비행장에서부터 잡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바라고 있는 김정은과의 뭐 대화라든지 뭐 교류 협력이라든지 이거는 아예 당초에 이게 뭐 수가 없는 거겠네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전 대통령들이 두 번씩이나 평양 가지 않았어요. 그랬죠. 두 번 다 그런 식으로 이제 북한하고 대화했어요. 그래서 나는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 갔을 때 솔직히 말하면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아닙니까? 나라 수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북한은 비행장에서부터 의전 그 행사와 관련한 법이 있어요. 규정이 있어요. 있는데 김대중 대통령을 순환비행장에서 딱 영접할 때 외국 수반으로 영접하지 않더라고. 그럼 뭘로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라 대통령이 아니야. 우리가 먼저 불러서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 영접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슴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랐고 그때 대한민국 정부에다가 이럴 바에는 가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하고 회담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겠다. 그런데 당신들 외국 수반들을 용접하는 의전을 그대로 해달라. 이런 답변을 좀 바꾸서 가던가. 그랬더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일부 사람들은 그게 뭐 중요한가? 평양에 가면 되지 않나? 그래서 더 말 안 했어요. 할 것도 없죠. 그래서 평양에 가지 못해 한다는 사람들이 그런 걸 뭘 따지겠습니까?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평양 갔을 때는 그 국정원장이었잖아요. 김만보. 그 사람은 그게 뭡니까? 국정원장이 이렇게 막 무슨 하늘에서 무슨 내려온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이 이게 대한민국의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정말 세상에서 가장 거지 나라 지금 그것들한테 가서 지금 쩔쩔매면서 이거예요 이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평양에 갔을 때는 연도 환영은 김영남이가 이제 같이 타고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정식 김정일이 이제 직접 그 만나는 행사는 사회문화회관 앞에서 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김정은이는 딱 서 있고 예.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영부인이 탄 차가 저쪽으로 이제 와서 섰어요. 예. 그래서 문 열어주니까 내렸는데 거기서부터 김정일한테 오는 거리가 한 100m도 남고 150 이렇게 돼요. 거리가. 그런데 외국 수반이 오게 되면 김정일도 걸어 나오면서 영접해야 되고 노무현 대통령도 걸어오면서 이제 마주 이렇게 영접하고 손 이렇게 악수도 하고 그다음에 명예병제 사유라고 해야 되는데 김정일이 보세요. 딱 삐딱하니 서가지고 꼼짝 안 하고 서 있다는 내가 나한테 와. 너는 나한테 오게 돼 있어. 와서 내 손 잡아. 이런 태도로 딱 영접하잖아요. 내가 그거 보고서 아유 난 그러니까 국격이 완전히 얘기하면서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야말로 국정농단 아니에요? 이거 국정농단이지 국정농단.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아유 속이. 외국 수반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에 갔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에 간 거나 같아요. 그럼요. 네? 그럼요. 그렇죠. 그 노무현 대통령이 왔다가 평양에 갔다 온 다음 날에 베트남 공산당 뭐 비서인가 속인가 한 사람이 평양에 갔어요. 그거는 북한의 외국 수반들 용접하는 의전들 다 하더라고. 21마리 레포도 쏘고 그저 싹 다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은 아저는 한국은 뭐 낙자치를 받네. 레포를 쏩니까 뭐랍니까? 그러네요. 그 원수급 대우를 전혀 못 받은 거네요. 예. 이런 치욕스러운 일이 있었네요. 예. 평양에 가면 된대요. 목사님, 평창 올림픽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의 그 탁월한 식견으로 평창 올림픽 좀 진단 좀 해주십시오. 이제 뭐 이제 뉴스에 보면 보도 나오는 거 보면은 러시아는 뭐 약물 그 규정 위반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깃발 가지고 못 청한다. 이렇게 되는 건 뭐 당연한 거죠. 그렇죠. 미국은 이제 그 북한하고의 문제 때문에 게다가 미국은 또 그 경험이 있어요. 88 올림픽 때 김정일이가 88 올림픽을 파탄시키기 위해서 여기에 칼기도 폭파시켰고 테러를 했거든요. 테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테러국이 됐고 그때 테러국이 된 거죠. 근데 이번에 다시 테러국으로 재지명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그런 짓을 한 북한이 오늘에 와서 못할 짓이 없다. 그럼요. 오늘에 와서 못할 짓이 없다. 북한은 변한 게 하나도 없고 더 악랄해졌다. 맞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미국으로서는 아마 여러 가지를 좀 심사숙고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평창에 그냥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거 국민들은 좀 헷갈려요. 국민들은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참가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 국민들은 당연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 자체로서는 이제 아직 확실하게 참가한다, 뭐 안 참가한다 이런 결심을 지금 조항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목사님, 지금 북한이 뭐 2명인가 참가하게 됐대요. 올림픽에 합격하는 뭐 종목. 뭐 티켓이 있어요. 근데 그 2명도 안 온다 그러는데 진짜 안 올까요? 뭐 안 올 수 있죠. 근데 한국에서는 지금 그거 하나 참가시키려고 지금 별의별 걸 다 포기했잖아요. 이렇게 한 게 맞습니까 이거? 뭘 또 주면서 또까지 이제 참가시키려고 이제 하진 않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북한이 손 내밀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제 국제올림픽 이제 동계올림픽위원회가 북한에 뭐 와일드 카드라도 해서 주려고 한다 이런 것 같은데 북한은 그걸 받아들이겠는지 안 받아들이겠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북한은 지금 우리 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북한으로서는 시간 계산이 있어요.
예. 언제쯤 저들이 손을 잡아줄까? 이런 시간 계산이 있어요. 그게 지금 전략이 있죠. 예. 예. 시간 계산이 있는데 그게 아직 그 시점이 안 됐어요. 그렇군요. 예. 그 시점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건 아마 평창 올림픽도 이제 북한으로서는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오지 않을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지금 지금 현 정부가 이게 신정부죠. 신정부가 지금 뭐 추진했던 게 지금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다 우리 생각대로 되겠습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건 김정은이 탓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이건? 북한을 모르는 데 있는 거죠. 다 보세요. 그럼 뭐 그동안 몇십 년 동안 뭐 대화하고 협력하고 교류하고 협력하고 했는데 그거 왜 아직도 모를까요? 그거? 나는 강 외교 장관을 비롯한 네. 우리 대통령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의 그 핵무장화는 완성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왜요? 그래서 완성되지 않았다면 그것으로서 우리 안보가 확실히 지금 갖춰져 있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끝내는 완성시킬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완성시킨 날에 가서는 정령 이제는 완성시켰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났으니까 내일도 안 일어날 것이다. 안일무사한 이 안보 견해와 관점, 이것이 참난 안타까운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도 무슨 일이 안 일어나고 무사태평했으니까 내일도 그럴 것이다. 이것이 무한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집에 지금 기둥뿌리가 뽑혔는데 오늘 안 무너졌다 그래가지고 내일도 안 무너질 거다. 이런 위로를 삼으면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대한민국 전체 정치하는 분들과 국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한 노동당의 당규약 하나라도 제대로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당규약에는 분명히 대한민국을 조카통일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걸 위해서 북한은 지금 혁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체제 유지를 위한 것이다.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은 이 기회에 바싹 우리가 뭔가 그걸 방어할 수 있는 이 모든 걸 해야죠. 근데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지도 않고 말로만 그저 계속 그러면서 시간 보내고 있잖아요. 이래서 이제 5년 지나면 이 정부는 끝이 나는데 우리 5년 동안에는 아무 일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안보를 정말 잘 했다. 안보 정치를 잘했다. 이렇게 그때 가서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몰라요. 5년 전에도 일어났지. 그렇죠. 목사님, 제가 살면서 가보니까 북한의 수많은 대남 간첩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남 전략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의 맹활약이 한국에서 상당히 많이 실현된 것 같은데 오늘은 좀 시간상 관계로 좀 말씀하시기가 좀 그렇고 다음 시간에는 요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목사님 안 나오시면 안 되죠, 이거. 근데 애청자 여러분, 목사님 나오실 수 있도록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목사님이 지금 바쁘시다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도 이제 내일 모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바쁩니다. 바쁘죠. 바쁘시지만 나오셔야 되죠. 저는 바쁘지만 그럼 제가 찾아갈게요. 목사님 교회로. 바쁘지만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나와서 이 카메라 앞에 앉은 것은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어떻게 해서라도 북한을 좀 더 알리기 위해서 제 양심의 호소로 인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그렇죠. 성탄절도 코앞인데 상당히 좀 이제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과 같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를 우리 목사님 아니면 다른 분이 풀어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서 다음 주에 나오셔서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대남 공작 기관들의 실체를 좀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두기 쫑긋하는 그 구독이 필요한 겁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